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레입니다. 오늘 영상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던 생각인데 표현력의 부족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원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망설였던 내용인데 한 번은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내 돈을 찾을 때 마치 범죄자 취급받은 적은 없습니까? 내 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흔쾌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출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고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데 세무사라고 한들 규정집을 보지 않으면 알기도 쉽지 않은 은행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쉬운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현금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내 예금이 1억이 있어요.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하면 창구 직원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객님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꼭 현금으로 인출하셔야 하는 사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내 돈을 남의 돈도 아니고 내 돈을 현금으로 받아가겠다는데 무슨 사유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은행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이익보다 개인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잠재적으로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 않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극단적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남모르게 연말에 자선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깜짝 선물로 현금을 나누어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은행에서 1200만 원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고객님 사유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는 이유는 더 치사합니다. 990만 원만 찾으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범죄 연루 불법 자금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 맞죠. 그러나 그걸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잠재적 불법자 취급하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선진화될수록 사람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신중하게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면 소득세를 냅니다. 그 번 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냅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보유세를 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산을 팔면 양도세를 냅니다. 그죠? 그냥 쓰고 말자 해서 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부가세를 내죠.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남들에게 공짜로 주려고 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이 정도로 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면 등록세 내죠. 도로 주행하면서 빨리 달리면 범칙금 내죠. 어떤 곳에는 30km 이상 주행한다고 과속 범칙금을 내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우리가 내겠는데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당한 규칙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 대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자금 세탁하는 범인을 검거했다면 엄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촘촘한 거물망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겠습니까? 누망지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물을 빠져나간 물고기라는 뜻인데 법망을 교묘하게 피한 범인에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양심껏 살아가는 보통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법망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제재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비유인데, 이 법망이 촘촘해야 좋은지 느슨해야 좋은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물코가 넓으면 범법자가 활개를 칠 겁니다. 그물코가 촘촘하면 국민들이 숨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는 너그러운 법이라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형벌로 다스리면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법령이 엄격하면 도둑은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통일제국 진나라가 법망을 치밀하게 했으나 관리들의 혹독한 집행과 그것을 빠져나가려는 백성의 혼란이 극에 달해서 일찍 망했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자 모난 것을 깨뜨려 둥글게 하고 화려한 것을 소박하게 했으며 배를 삼킬 만한 큰 고기도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너그럽게 했다는데, 약법 3장으로 대대적 환영을 받았듯이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혹독한 법령보다 도덕성의 회복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물코가 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촘촘한 그물망 속에 살면서도 요령껏 그물망을 피해 나가는 큰 도둑들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권도영의 사면 가능성을 보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와 40억 달러, 즉 6조 원의 벌금에 합의를 했고, 디지털 자산업계의 희생양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일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벌금에 눈이 멀어 권도영을 사면한다면 비트코인의 역사는 더 지연되고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원칙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조건 없이 인출해 줘야 합니다. 불법적인 범죄가 확인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광하는가? 국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을 탐하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로소득이 아닐 뿐 아니라 가격 폭등이라도 팔지 않으면 수익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거래소를 통해서 파는 사람들이라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폭등을 해도 국가에서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흡수되는 것을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치 있는 자산으로 돈이 모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그것을 중재할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금값이 오른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주가가 오른다고 개인의 주식을 뺏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양털깎기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당연히 정당하게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이 있는지,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국가에 유익이 있는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는 비트코인이 뭔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니 암호화폐니 하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알트코인과 사기성 짙은 코인 프로젝트를 구별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려는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줄 줄 아는 도덕적이고 너그러운 정치 풍토와 금융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레였습니다. 빰.